변사체 신원, 강력반, 형사, 이름 이용준, 당시 나이 27세. 사건은 2010년 7월 26일 실종 이틀 만에 저수지에서 발견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거고 실종은 3일 만이 아니에요. 사건의 시작은 26일부터고 27일 날부터 이분이 실종돼가지고 29일 날 발견이 된 거예요. 789 3일이네. 응? 789 3일이네. 그런데 실종된 시간하고 발견된 시간하고 매치를 하면은 실종 이틀이 맞는 거지, 시간상. 29일 오전 7시경인가 발견을 했으니까. 저수지, 무튼 실종 이틀 만에 저수지 낚시터에서 익사체로 당시 이곳을 지나던 동네 주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요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물에 둥실 떠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이신 민모 씨께서 발견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셨고 그 당시 119 구급대원들 그다음에 경찰 아저씨들 다 오셔가지고 시신을 인양하고 시신에서 신분증과 지갑이나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당신 아이 27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당신 아이 27세 한참 혈기왕성하고 의욕이 넘치던 이 형사는 어쩌다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이곳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위치한 이 외진, 여기가 굉장히 외져요, 여러분들. 버스도 안 다녀요, 여기가. 이 외진 낚시터까지 와서 익사 변사체로 발견된 건지.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자 피의자이신 이용중 씨는 2010년 7월 26일 늦은 시간까지 어떤 서류를 밤늦게까지 복사하고 분류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퇴근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늦게 퇴근을 하고 동네 친한 형이라는 서모 씨를 만나서 새벽 3시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서모 씨와. 그리고 이 둘은 그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이용준 형사와 서모 씨가 함께 술집을 나서서 어디로 갔느냐. 서모 씨의 집에 가서 둘 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취한 채로 잠든 이 형사가 잠을 깬 건 그 다음날 7월 27일 오전 9시 2분경. 오전 9시 2분경이라는 거는 당시 전날 함께 술을 같이 마셨던 서모 씨의 증언에서 나온 시간대입니다. 9시 2분경에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깨고 옆에 있던 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네, 반장님! 이러면서 황급하게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뛰어나가는 것까지 10초도 안 걸렸대요. 10초도 안 걸렸는데 이후 이 형사는 경찰서로 향하지 않고 당시에 이제 배정받은 절도 사건 현장에 가서 가지고 있던 디카로 절도 현장 사건에 가서 사진을 4장 정도 찍습니다. 찍고 또다시 경찰서로 동선이 경찰서가 아닌 집에를 잠깐 들려가지고 급하게 바나나 1개를 먹고 급하게 씻고 집을 나섰는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경찰서를 갔느냐? 그게 아니고 돌연 부산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업소를 내비로 검색을 해서 찍어가지고 설정을 하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을 해가지고 한 2시간쯤을 내려왔을까? 영동 황간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혼자. 누가 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꽝 부딪힌 게 아니라 혼자 운전을 하고 내려가다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본능적으로 회전을 꺾는 바람에 차가 회전을 해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팅 들이받고 차가 멈춰선 그런 사고였어요. 당시 도로 순찰 대원들하고 혼자서 사고가 난 거야. 가다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핸들을 꺾는 바람에 차가 역주행 쪽으로 회전을 해갖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레카가 오고 뭐 도로 순찰대 그다음에 경찰서 뭐 이런 데서들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다 왔죠.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당시 출동했던 레카에 이 씨가 이용준 씨가 레카에 레카 기사님하고 동승을 합니다. 동승을 해서 영동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가는 길에 레카 기사님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차가 이렇게 쿵 돌고 쿵 하면서 이제 머리에 찰과상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대 이용준 씨가. 그래갖고 피를 조금 흘렸대. 그러니까 레카 기사가 괜찮습니까?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요? 어쩌다가 그러셨나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용준 씨가 레카에서 병원까지 가면서 담배 2대를 폈대요. 담배 2대를 피면서 괜찮다고 잠깐 졸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레카 기사님의 증언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영동병원으로 이송된 이용준 씨는 그곳에서 간단하게 이제 링겔 꽂고 엑스레이 찍고 이마에 난 찰과상을 치료를 받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용준 씨가 벌떡 일어나서 막 어딘가로 가려고 하니까 간호원이 제지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환자님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 화장실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남자 화장실 입구까지 데려다 줬대. 데려다 주고 나와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막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일을 보는데 1시간이 넘도록 이 환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간호사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서 문을 열었더니 화장실 그 변기 위에 뚜껑 위에다가 링거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놓고 다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어. 여기까지가 생존된 당시 27세 이용준 씨의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병원 CCTV에 찍힌. 그런데 말이에요. 사건은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사건의 내용이고 개요인데 정말 사건은 지금부터예요. 이게 도망이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글쎄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 도망인 건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 우리 함께 일단은 시간이 아직 넉넉하게 있으니까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 형사가 서모 씨네 집을 나와가지고 절도 사건 현장에 갔다가 집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서모 씨가 출근하지 않고 지금 그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를 서모 씨의 누나에게 이 서모 씨가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영동쯤 내려왔을 때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형사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출근도 안 하고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누나가 황급히 집에를 가봐요. 집에를 갔는데 싱크대에는 다급하게 까먹고 버려놓은 바나나 껍질이 1개 발견이 됐고요. 샤워실에서는 급하게 씻고 수건을 타월을
세면대에다가 던져놓듯이 그냥 걸쳐놓고 급하게 나간 그런 티가, 옷을 갈아입고 나간 티가 나더래요. 이거는 당시 누나의 증언이었어요. 누나의 증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죠. 특히 이 영동경찰서 형사님들께서 그렇게 짐작을 하셨죠. 시신이 발견이 됐어. 실종 이틀 만에. 사람이 없어진 것 치고는 실종 신고가 굉장히 신속하게 됐어요.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행방이 묘연해요. 실종 신고하러 가면 우리나라 경찰이 보통 실종 신고를 바로 처리해 주나요? 아니에요. 3일인가 2주일 걸려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기다려주는 시간대가 있다고, 날짜가. 근데 그 시간 날짜를 초과하면 실종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 형사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고속도로를 탄 순간부터 실종 신고가 바로 됐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실종 신고가 된 이 형사가 영동 환가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홀연히 없어졌어. 그런데요, 여러분, 영동병원에서 이곳 낚시터까지 오는 교통수단이, 버스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올 수 있는 수단은 택시밖에 없어요. 그것도 병원 바로 앞에 택시들이 운집해 있어. 그런데 당시 27일 날 영동병원을 빠져나간 이용준 씨를 태운 버스는 영동 어디에서도 블랙박스에서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어느 택시에도 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영동병원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대략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건데, 이곳이 낯선 초행이고 타지인데 이 낚시터를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건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아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지금 피터팬님 하신 것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영동병원을 가가지고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하고 찰과상 치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체열도 했어요. 이 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열했고, 시신이 수습되고 시신에서도 체열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 형사는 전날 마신 술이 안 깨서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영동경찰서의 수사 진행 중에서 그런 추론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지각을 하고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사고가 나서 직장 내의 질타가 부담스러워 자살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영동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자살로 사건을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서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도로교통이나 레카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 형사에게서 술 냄새가 났었나요? 아니면 눈빛이 풀렸다거나 말투가 오늘했다거나 어떤 이상 증세가 있었나요? 그랬는데 그 모든 분들이 모두 아니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굉장히 눈빛도 생기 있었습니다. 라는 증언을 했어요. 즉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야. 근데 음주운전이 왜 아니었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한편 이제 이쪽에서 자살이다라고 수사를 밀고 가니까 참 아들의 죽음이 기막힐 노릇인데 자살로 밀고 가는 이런 사태에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를 하고 반발을 하고 부검해 주십시오. 자살을 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타살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웃겼던 게 당시 이 형사가 근무하던 직장에 과장님 외에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